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정선희입니다. 올해로 74살이 되었어요.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던 음악교사였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실버타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74번째 생일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 제 모습을 바라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었어요. 벽에 걸린 피아노 앞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죠.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음악이 있어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두 아들을 키웠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행복했답니다. 큰아들 진우, 작은아들 현우, 둘 다 음악을 좋아해서 제가 가르친 피아노 실력으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다 컸어요. 큰아들 진우는 의사가 되었고 작은아들 현우는 회사원이 되었죠. 손주들도 태어나고 집안은 언제나 음악 소리로 가득했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제가 피아노를 치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지냈거든요. 하지만 2년 전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피아노를 치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제 74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아침이었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큰아들 진우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진우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가 들고 온 제안, 그게 바로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최고급 시설에 음악실도 있고 같은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실 수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진우가 음악실이 있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피아노가 그리웠거든요. 거기 가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보러 올 수 있니? 당연히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음악도 마음껏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다음날 진우와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어요. 처음 본 실버타운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설렜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음악 수업도 하고 합창단도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됐거든요.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어요. 입주날,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두 와서 저를 배웅해 줬어요. 할머니 피아노 잘 치세요. 손주 지훈이가 외쳤죠. 제 개인 룸에는 작은 전자 피아노를 가져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느껴졌죠. 실버타운에서의 첫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식당에서 만난 박영자 할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새로 오셨구나. 저는 박영자예요. 여기 온 지 3달 됐어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음악실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답니다. 여기서 음악 수업도 하고 주 2회 합창단 연습도 해요. 영자 할머니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오후 첫 합창단 연습에 참여했어요.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 정말 행복했답니다. 선희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음악 전공이셨나 봐요? 지휘를 맡은 직원이 물었어요. 네, 음악교사였어요. 그럼 피아노 반주도 할 수 있으시겠네요. 그렇게 저는 합창단의 반주자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첫 달은 정말 즐거웠어요. 매일 아침 피아노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합창단 연습을 했어요. 저녁에는 다른 입주자들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요. 특히 제가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선희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니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합창단 연습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들었고 음악실 사용 시간도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선희 선생님.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음악실을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이 축소되는 것을 느꼈죠. 3달째 되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음악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희 선생님, 다른 어르신들이 시끄럽다고 하십니다. 피아노 연습을 자제해 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피아노를 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저는 조용히 연습했는데요. 다른 분들이 언제 불편하다고 하셨나요? 어르신들의 휴식을 위해서 이해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음악실 사용이 더욱 제한되었어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마저도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었죠. 제 방에 전자 피아노로라도 연습하려 했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었어요. 선희 선생님, 벽이 얇아서 소리가 새어나갑니다. 헤드폰을 사용해 주세요.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음악은 소리로 표현하는 예술인데. 영자 할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영자야, 나는 음악 때문에 여기 왔는데 음악을 못하게 하네. 선희야, 나도 답답해. 처음과는 너무 달라졌어. 4달째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합창단이 해체된다는 공지가 나온 거예요. 참여자가 부족해서 당분간 합창단 활동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합창단원들이 하나둘 빠진 이유를요. 음악실 사용이 제한되면서 연습할 곳이 없어졌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어르신들, 너무 큰 소리로 노래하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해요. 음악을 작은 소리로 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손녀 지훈이의 생일날이었는데 화상통화로 생일 축하 연주를 해주려고 했어요. 방에서 전자 피아노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왔어요. 선희 선생님, 지금 저녁 시간인데 피아노는 안 됩니다. 손녀 생일 축하 연주 한 곡만 해주려고 하는데요. 규칙은 규칙입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휴식 시간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30년간 음악으로 살아온 제가 손녀에게 생일 축하 연주도 못해주게 되다니. 화상통화 너머로 지윤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피아노는 안 쳐주세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5살 손녀에게 설명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음악을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음악 프로그램 다 없애버려. 어차피 계약금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맞아, 시끄럽기만 하고 별로야.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음악을 하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날 밤 영자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영자야, 나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선희야. 우리가 음악하러 온 게 죄가 됐나? 우리는 함께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로 한 거죠. 며칠 밤을 새워 증거를 모았어요. 음악 프로그램 축소, 시설 사용 제한,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는 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계약을 해지하려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니
관리자의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음악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음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실버타운을 떠나는 날이 왔어요. 짐을 싸면서 제일 먼저 챙긴 건 악보들이었어요. 영자야, 우리 해냈어. 그래, 선이야. 이제 마음껏 피아노 칠 수 있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피아노를 쳤어요. 쇼팽의 녹턴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죠. 이웃들이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피아노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음악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아들 진우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음악을 빼앗을 뻔했네요. 괜찮다, 진우야. 덕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 지금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어요.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할머니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와 함께 작은 합창단도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음악이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걸 포기할 뻔했다니.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온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실버타운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필요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살든 우리의 꿈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도 매일 피아노를 치며 살고 있어요. 음악이 있어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해요.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 보세요. 74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 제가 증명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